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슈앤톡 63 지방선거 특집 후보자 인터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를 만나 지난 4년 구정평가와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살이 조금 많이 걸으셔서 그러는지 좀 약간 이렇게 더 헬스업해지신 건가요? 약간 이렇게 그런가요? 슬림해지셨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선거하면 좀 살 좀 빠지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출마선에서 이 서구의 잠자력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재선의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이유라고 할까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4년간 주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주민 편의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이루었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는 것도 만들었는데 네. 큰 사업들은 당장 체감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체감되는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성장 동력을 만들었다고 자부를 하지만 이것이 구체화되고 또 서구의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것은 좀 아직은 단계가 이르니까 예. 완성을 해서 그 효과를 국민들에게 드리고자 이번에 재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한번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렇다면 이제 4년의 이 구청장 시절을 좀 돌이켜 보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좀 여러 성과가 있으셨을 텐데 네. 좀 평가받고 싶은 대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방위 사업청 유치를 확정을 했고 또 작년에 이제 착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28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면 1,600명 정도의 직원들이 대전에서 상주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중기부가 이제 세종으로 갔을 때 약 440명 정도 됐거든요. 예. 그거보다 한 4배 정도 큰 기관이 대전에 둥지를 틀게 되는 거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좀 효과가 큰 것이고요. 네. 또 방산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장 전망도 있고 그럼요. 수익도 앞으로. 예, 높은데 맞습니다. 또 특히 대전에는 대덕 연구단지를 끼고 있고 ADD라든지 그래서 방산 클러스터의 핵심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대전이나 서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그 국방 산업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CTX 둔산역을 확정짓고 또 갑천 생태 호수공원도 개장을 해서 네. 주민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또 둔산권의 노후 계획 도시 선도지구가 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거, 또 노르벌 국가정원이 2년 전에 이제 지방정원 예정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그러다가 이번에 국가로부터 투자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도 예.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서구의 미래를 새로 그릴 수 있는 그러한 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인터뷰 앞에 보면 우리 후보님 하면 이게 트레이드마크인 것 같은데 철모가 지금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항상 지금 현장 많이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녀보시면 지금 그 현장의 민심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예. 국민들한테 수권 정당으로서 믿음은 아직은 약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통령 권력, 의회 권력 등을 다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무리한 수를 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못난 자식이지만 좀 힘 좀 실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좀 형성되고 있지 않나. 네. 조심스럽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을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네. 전부는 아니시겠지만 좀 일부에서 좀 약간 체감을 좀 못하는 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구청장 하시면서 아까 성과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뭐 이게 구축한 사업들은 굉장히 큰 사업이었고 주민들이 체감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옥녀봉 그러니까 도안 예. 저 도시의 무장의 데크길, 그다음에 장태산의 수변의 데크길 같은 것은 예.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갈마동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음. 개관하면서 주차장과 또 체육관 시설을 또 확충한 거. 예. 그리고 아파트 단지 둔산권뿐만 아니고 관저동의 아파트 단지에 녹색 산책길 같은 걸 많이 확충했거든요. 예. 그런 거. 또 남성공원도 음. 그 항토길도 놓고 뭐 무장의 데크길도 놓아서 주민들 특히 이제 주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계단 있는 것을 올라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시죠. 그래서 고령화가 사실 이제 점점 더 진행이 되면서 아마 자치단체가 좀 더 예산적인 부담은 더 있겠지만 어쨌든 예. 그런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것을 만들어낸 것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특별히 뭐 아쉽다는 부분은 아, 그냥 못 느끼겠습니다. 그 그러면 예산이 뭐, 좀 부족해서 아쉬운 예. 거고 시간이 부족한 것이고 뭐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그래서 한 번 더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음. 되는 사업을 완성을 하고 또 새롭게 주민들의 필요한 그런 수요를 감당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올라오시면서 그 상대 후보인 전문화 후보 마주치셨습니까? 혹시? 글쎄, 엘리베이터가 두 대여서 그래서 아마 못 마주치는 것 내려가시자마자 같습니다. 바로 올라오셨는데 전문화 후보도 예. 말씀 잘하셨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고요. 제가 좀 한번 하나 여쭤볼게요. 네. 방금 전에 이제 하고 가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구정 행정 이야기를 좀 하다가 현 시 네. 하다가 이제 주민들의 우리 지금 현 구정에 네. 대해서 의사결정권이 좀 박탈된 거 아니냐. 아유, 주민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 좀 통치- 무리인데 무리입니다. 그 어떻습니까?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다 있고 예.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제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나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해 주민자치회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주민 참여 예산제도 우리가 1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그것은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네. 통치한다? 그거는 어떤 의미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저한테 좋아하는 것은 저기 친화력이 있다. 주민들과 잘 어울린다. 하다못해 뭐 주민 축제 때 노래 부르러 가면 노래도 좀 한다. 이렇게 친화력 있다는 예. 그 구청장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하실 기회를 한번 드린 겁니다. 그 이야기가 제 방송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또 생활 현안을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구가 이런 뭐 재개발이라는 교통 그리고 생활 인프라 수요가 좀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이런 주민들이 크게 체감하는 이런 생활 현안 중에서 좀 한번 네. 말씀하신 게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 탐방동에 이제 일명 숭어리샘 내거리에 그 둔산 자이 아이파크가 네. 있잖아요. 예. 거기 1970세대가 입주를 그렇죠. 했죠. 예. 작년에. 그때 제가 구청장을 와서 보니까 교통량 평가까지 다 끝났는데 거기에 유승기업사 그 끝자락 그 계룡로와 연결되는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돼서 예. 위에는 6차선이고 밑에는 2차선으로 그냥 된 상태로 교통영향 평가가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상당히 나중에 교통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고 또 조합원이 이제 한 550세대 됐었는데 네. 그 조합장 선거에 임하면서 그것을 도로 개통을 안 하는 것을 공약을 내건 조합장님이 되시는 바람에 예.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단계인 관리처분 계획을 하면서 예. 양 당사자 조합 측과 유승기업사를 중재해서 결국 6차선을 뚫었잖아요. 예. 혹시 우리 그럼요. 교수님 아니죠. 가보셨? 예. 거기서 바로 시원하게 계룡로와 연결되고 둔산으로 올 수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은 어떤 행정의 그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용문동에 가장 큰 현안이 초등학교가 없었잖아요. 그랬죠. 용문에 엘리프라고 거기도 한 2000 한
8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 예. 교육부에서는 5,000세대가 아니면 학교를 신설 못 한다고 예. 리젝트가 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그걸 대안으로 그러면 분교로 시작하자. 그래서 탐방초등학교 용문 분교로 시작해서 그것을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학교가 됐잖아요. 예. 분교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사실은 학교죠. 웬만한 학교입니다. 네, 예. 시설도 좋고. 네. 그래서 용문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초등학교를 신설하게 한 거에도 구청장으로서 좀 지도 이렇게 또 그런 관리를 통해서 네. 만든 거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지만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은 거기 때문에 이런 생활과 관련된 민원 이런 부분들은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예. 지난 그 시도 통합과 관련됐을 때 한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랬죠. 통합도가 됐을 때 그럼 구자치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구의 인구는 많고 재원은 부족한데 그 행정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예. 고령화되면서 수요될 것이 많은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따라서 가장 큰 애로는 재원 문제예요. 그렇죠. 뭐든지. 예. 아니 저기 보령시 같은데 인구 한 9만 한 6천 명 되는 시군의 예산 규모와 47만에 가까운 우리 서구의 예산 규모가 비슷한데 그 1인당 예산액으로 비교해봐도 예. 참 이건 상당히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 주민과 가까이 있는 행정을 하는 구청의 재원과 어느 정도 권한을 줘야 네.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만일에 이번에 재선 되신다면요. 네. 그러면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현안이든지 네. 어떤 게 좀 생각이 드세요? 우선적으로 예. 이제 앞서서 말씀은 5개 큰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청 행정은 생활 행정이기 때문에 좀 더 생활에 편리한 것, 예컨대 공원을 더 좀 노후된 공원을 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고령화가 어차피 계속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서 물품도 좀 교체도 하고 좀 경로당의 비좁은 경우는 조금 증축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런 생활 편의적인 행정도 해야 되고 큰 사업들을 예컨대 CTX 같은 경우는 둔산동에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거기가 이제 지하철 1호선, 트램 2호선, 그다음에 강연 급행 전철이 만나는 예. 트리플 역세권이니까 거기에 원활한 교통과 또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승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지금 기성동에 이제 평촌 산단과 또 오동과 본곡지구를 하고 있는데 방위산업청과 관련된 방산 클러스터를 그 지역에다 예. 이제 형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둔산 선도지구가 17개 지구인데 네. 단계별로 완성을 해나가면서 노후된 중심 도시인 둔산권을 완전히 한번 새롭게 바꾸는 이런 것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도마 변동의 재정비 사업도 네. 거기도 어떻게 보면 한 20여 개의 예. 지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관리해서 서구의 어떤 가장 큰 문제는 주거가 노후됐고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두 가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노후된 주거의 문제는 도마 변동의 재정비 사업과 예. 둔산의 선도지구 사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도심 내 일자리는 KT 인재 개발원의 도시명 지식사업 센터를 짓는다거나 그다음에 월평동에 예. 청년 창업 활성화를 시킨다거나 예. 또 우리가 콘텐츠 특구를 지정받았잖아요. 월평동 예. 만년동에 여기에 대적 연구단지와 연결된 그러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알겠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예. 주민들의 삶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조금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전문화 후보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쭤봤기 예. 때문에 구정 평가를 아까 그렇게 좀 했었다고 했었지 네. 않습니까? 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서철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 전문화 후보와의 차별점이라고 할까요? 좀 같이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글쎄 뭐 성장한 배경이 좀 다르겠죠. 저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음. 행정의 일을 했었던 것이고 그분은 이제 구의원, 시의원은 다 견제하는 거잖아요. 네. 국회의원 보좌관도 사실은 국회의원이 저기 각 부를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 있게 음.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성장 과정에서 책임성의 문제에서 좀 다를 것이다 하는 것이 있고 대표 공약인 기본 사회를 아마 예,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셨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기본사회 이야기했습니다. 기본 사회를 생활 행정을 주로 하는 구청에서 음. 이걸 실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원 만들고 복지 정책 수여해야 되고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를 그럼 잘라도 기본 사회를 할 거냐? 왜냐하면 내가 언뜻 그 내용을 보니까 햇볕 연금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신안군에서나 통할 수 있는 햇볕 연금을 대전 서구에서 한다는 것은 효과도 미미할 뿐더러 거기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예. 구정 재원이 똑같 아니 뭐 쓸 수 있는 거 얼마 없어요. 네, 네. 그러면 그거를 하면서 나머지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들은 축소시킬 때 그 반발을 감당할 수 있겠냐? 구정이 어떤 시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일상생활과 관계되기 때문에 행정을 하든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예. 데서 점진적인 개선을 해야지 파격적으로 한다는 건 기본사회 군념 자체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논쟁이 많은 건데 네. 이거를 정말 길 닦고 보도블록 교체하고 어린이집 지원해주고 경로당 지원해주고 그러면서도 틈틈이 이런 건축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데가 구청인데 거기에 기본 사회를 서구에서 구현한다? 이건 제가 정말 그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후보님 이제 끝으로 왜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께서 이 서철무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지 좀 말씀 주십시오. 네. 앞으로 전진할 거냐? 그 다음에 몇 년간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냐? 그 갈림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4년 4년간 서구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다양한 행정의 어떤 욕구들을 다 대응해 왔습니다. 제가 연습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그동안 책임지는 행정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에 대해서 구청 직원들과 이 공감대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치의 시간의 낭비, 의사소통의 어떤 갭이 없이 테이크 오프 할 수 있는 예. 그런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다른 후보들은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네. 또 방향 자체가 구청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예. 천착하는 건 아니냐. 그것은 아마 국민들뿐만 아니고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아마 구청 직원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와 함께 서구의 현안과 미래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구의 다음 4년을 누가 이끌지 시민들의 선택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과 철학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앤톡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